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산업 구조에 따른 비교 영상을 통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상승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AI를 이끌 새로운 모멘텀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 새로운 AI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실적도 숫자로 그대로 찍히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1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년 연간 매출액은 5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이익은 2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엔비디아의 수혜가 삼성전자에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글쎄요입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HBM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희망적 리포트가 차고 넘칩니다. 물론 과거 원자재 성격의 D램에서 스페셜티 제품의 HBM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HBM이 D램의 이익이 절대적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줄까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 H100의 가격은 약 4만 불 가량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호퍼를 감싸듯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6개가 패키징이 되죠. HBM은 D램 12개를 가로로 적층해서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HBM은 높은 대역 폭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메모리 층 간에 짧은 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 전달이 빨리 이루어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또한 HBM은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스택 구조로 인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적어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성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죠. 하지만 첨단 공정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동시에 낮은 수율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HBM으로 매출은 차치하고 얼마나 이익을 남길까요? H100에 납품되는 80GB HBM이 약 1000불 가량입니다. 엔비디아가 4만 불에 파는 H100에 HBM 6개 세트가 1000불 가량입니다. 이 D램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에 탑재되는 게 어디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AI 영역에서 새로운 수요처를 뚫었고 앞으로 많은 양이 탑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수익에는 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D램 생산을 위해 최적화된 공정을 완성시켰습니다. 수율도 잘 나오고 공정도 최적화되어 있죠.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엄청난 물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상승 사이클을 탈 때 삼성전자의 이익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다 보니 D램은 사이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방 산업이 부진하면 엄청난 재고로 인해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산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방 산업이 살아난다면 슈퍼 사이클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벌여들였죠. 이건 현재까지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징일 겁니다. 그럼 HBM은 다른가? 분명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HBM과 같은 기술적으로 진화한 제품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HBM은 현재는 기존 D램보다 3배에서 5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채택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AI와 딥러닝 분야와 같이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높은 연산 기능을 요구하는 곳에서 수요처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인 만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지요. 분명 주가도 리레이팅 될 겁니다. 아니, 리레이팅 되어야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원자재 성격에서 스페셜티 제품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D램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입니다. 범용 제품이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이 가격 변동에 따른 재고에 대한 부담을 공급자가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다. 이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게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이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재고 걱정이 없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마진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죠.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은 제거한 사업성으로 인해 TSMC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아 왔습니다. 그럼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처럼 스페셜티 제품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HBM이 AI 연산 가속기에 특화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속도 향상을 가져왔다는 거고, 그만큼 제품 공정이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 D램은 많이 쌓일수록 수율이 낮아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기존 D램 대비 생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생산을 위한 장비와 설비도 새로 갖춰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HBM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가격 반등이 나온 D램의 가격단에서 내년에 D램 가격이 상승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미치는 이익 증가분이 HBM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럼 왜 엔비디아는 제품을 팔아서 4만 불을 버는데 우리는 1000불을 버는 걸까요? 이건 부가가치의 차이일 겁니다. 엔비디아의 H100은 생성형 AI를 위한 핵심적인 제품입니다. AI를 위해 특화된 스페셜티 제품이죠.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AI 인프라 구축 자체를 할 수 없죠. 엔비디아의 GPU는 AI 시대의 필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D램은 보완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의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품 중의 일부이죠. 물론 핵심 부품입니다. 하지만 H100 혼자만으로는 이러한 성능을 낼 수는 없죠. 엔비디아는 현재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설계만 합니다. TSMC의 파운드리에서 전량 생산하죠. 앞으로 AI의 엄청난 발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칩을 설계할 겁니다.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새로운 설비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엔비디아는 설계만 해서 H100 세트를 4만 불에 파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엄청난 설비 투자와 수율, 생산 단가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 한국의 부품업체들은 아이폰 벤더가 되기 위해 안간 힘을 다 씁니다. 분명 아이폰 벤더가 됨으로써 타사 대비 나은 마진을 통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아이폰 시리즈마다 바뀌는 부품과 그에 따른 테마를 쫓아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이폰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진이 정말 잘 나온다는 겁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전면 및 후면 트리플 카메라와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물량 비중의 70%가 넘을 정도로 애플향 매출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LG 이노텍 영업이익률은 어느 수준일까요? 10%도 안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5%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어떨까요? 매년 매출액 대비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따박따박 챙겨갑니다. 이게 부가가치의 차이겠죠. 과거 모바일 생태계가 시작됐을 때 애플을 매수한 사람과 LG 이노텍을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은 회사의 영업이익률만큼이나 차이가 날 겁니다. 다음은 현재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주가 그래프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애플의 주가는 1145% 상승했습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최대 수혜자는 애플이었죠. 그럼 애플의 카메라 모듈 공급을 책임지는 LG 이노텍은 10년간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210% 상승했습니다. 애플향 매출이 70%가 넘을 정도로 LG 이노텍은 해당 분야 기술력이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 반도체 사업이
HBM을 통해 D램과 낸드라는 한정된 제품에서 AI 산업의 필수적인 제품을 개척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기업이 발전하는 방향일 겁니다. 하지만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시작된 모바일 시대를 되돌아본다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과 미국의 스마트폰 생태계 구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AI 시대는 모바일 산업보다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챗 GPT의 진화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죠. AI 산업도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해 나갈 겁니다.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미국 기업이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빠른 산업 변화에 납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만 빼고 외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HBM을 통해 주가가 2배, 3배 오른다는 것은 국내 코스피 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종목의 시총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총이 2배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정작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야지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이 보는 삼성전자는 LG이노텍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이 딱 그 정도니까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에 확신이 든다면 그 트렌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핵심 기업을 보유하는 게 개별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보유하는 것보다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